자, 이번 시간에는 2주차 세 번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제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도면과 같이 2번 형상입니다. 자, 2번 형상은 지금처럼 하나의 우리 캐스터 부품을 기준으로 하는 하나의 지지대 모양을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 형상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잘 작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 나오는 3차원 형상에 대한 다른 부분들도 좀 수월하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상에 대한 작업 순서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아래쪽에다가 이만큼 사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돌출하면서 사각형 기둥을 하나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각형 형상 기준에서 앞쪽 부분에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는 라운드 목깎기 기능을 활용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입니까? 이렇게 여기에 구멍을 하나 만들 겁니다. 구멍에 대한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이 사이즈대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구멍이 작업되었으면은 반대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구멍을 만들 건데, 이 구멍은 사용자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왼쪽에 만든 구멍을 오른쪽으로 복사시켜 가지고 또 다른 구멍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닥 부분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보이는 기둥, 자, 벽을 만들 건데, 벽 같은 경우는 뒷면입니까? 뒷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형상을 한 번에 그릴 겁니다. 이 모양을 한 번에 그릴 건데, 스케치면은 뒤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한 다음에 돌출시키고, 그리고 지금 만든 형상에 대해서 여기다가 뒤쪽에 원을 그려서 돌출시키고 또다시 원 그려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는, 이러한 방법대로 작업을 해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자, 그래서 다시 인벤터로 가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하기 위해서 standard.ipt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한다라는 화면이 나타났고요. 그런 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작업을 했듯이 항상 3차원 작업은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부터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면서 정확한 크기와 위치로 잡아주고, 그리고 스케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돌출 또는 회전 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목깎기 또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구멍 기능들 같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3차원 모델링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처음에 2D 스케치 시작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XY 평면의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에 먼저 사각형 하나를 표현할 건데, 자, 사각형 도구입니까? 사각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0,0,0 모델링 원점을 기준으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립니다. 첫 번째 대략적인 스케치를 했다 그러면 이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치수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가로가 82에 세로가 38짜리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처음에 먼저 사용자는 가로 길이가 82가 되고 세로 길이가 38이 되는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기입에서 치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 선부터 두 번째 선까지 얘네들에 대한 가로 길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면은 전체적인 형상이 커지거나 또는 작아지는 축적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화면을 휠 마우스를 굴려서 화면을 축소 확대하고 이동을 시켜서 또 다른 치수, 이번에는 세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치수는 위에 있는 선부터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두 선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할 건데,
이때 거리값 38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사각형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표현이 됐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누르고 다시 휠 버튼 이용해서 화면을 축소, 확대, 이동하시고 회전 기능까지 써서 지금과 같이 화면을 등각 방향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스케치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돌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실행하면은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재 프로파일은 화면상에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었고요. 두 번째 방향을 보게 되면은 기본값 방향은 화살표 위쪽 방향입니다. 반전 방향을 클릭하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여러분들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위쪽 방향으로 올린 다음에 그때 높이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도면에서 봤을 때 돌출 높이가 현재 10도 있나요? 예, 돌출 높이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형상을 완성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지름 14, R14만큼만 둥글게 깎아주는 목깎기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목깎기 기능을 실행토록 할 건데, 자, 목깎기가 어디 있습니까? 위쪽에 있죠, 그죠? 위쪽에 있는 목깎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는 둥글게 깎을 모서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깎을 모서리를 앞쪽 두 군데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이 모서리에 대해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한 반지름만큼만 라운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들어갈 두 군데 모서리 선택하고 반지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은 모델링 형상이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작업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여기 왼쪽 부분에,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왼쪽 부분에 구멍을 하나 만들고 이 구멍을 오른쪽으로 복사시킬 겁니다. 자, 앞전 시간에 우리 이 구멍, 자, 여기 나와 있는 구멍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스케치 평면을 잡아서 거기다가 점을 생성하고 생성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드릴 작업인 구멍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 왼쪽 부분에도 동일하게 스케치 평면 잡아서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하고 생성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드릴, 구멍 작업을 생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인벤터에서 우리는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스케치가 시작될 위쪽 평면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노란색 점들이 생성되는데 이 노란색 점은 앞전에 생성한 우리 목깎기였습니까? 목깎기에 관련되는 라운드였죠. 목깎기 라운드에 대한 중심점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점을 생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점을 클릭하셔도 되고 어디를 선택하시든 상관이 없으니까 한쪽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물론 반대쪽에도 똑같이 점을 생성하셔서 양쪽 두 개 다 동일하게 동시에 드릴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반대쪽으로 복사시키는 기능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점을 하나만 생성했습니다. 자, 생성을 하셨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3차원 작업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한 구멍 기능을 실행합니다. 구멍 기능을 딱 실행해 주게 되면은 먼저 어떤 부분입니까? 첫 번째 구멍에 대한 위치를 물어보는데 위치는 앞전에 스케치에서 생성한 그 스케치점 부분이 구멍 중심으로 자동 인식했고요. 두 번째 구멍에 대한 모양을 보겠습니다.
구멍 모양은 첫 번째는 그냥 단순 구멍입니다. 단순한 구멍 모양으로 만들 거다. 여기서는 탭 구멍이라 그래서 나사 구멍이 아닌 일반적인 드릴 구멍입니다. 일반적인 드릴 구멍으로 만들 건데 아래쪽에 있는 시트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일반적인 업슨 모양인지 그냥 스트레이트한 구멍인지 아니면 카운터 보호인지 아니면 접촉 공간인지 아니면 카운터 싱커인지에 대한 구멍에 대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멍에 대한 위쪽 지름과 아래쪽 지름이 서로 다른 카운터 보호 모양을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상에도 보니까 도면상에도 현재 그저 반지름 지름이 두 개가 있거든요. 큰 지름은 20이고 작은 지름은 10입니다. 그리고 큰 지름에 해당되는 깊이는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조건을 도면상에 주어진 이 조건을 체크하면은 이 부분은 카운터 보호에 관련되는 구멍 모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면상에 나와 있는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터 보호 모양을 만들 겁니다. 자, 구멍에 대한 깊이 볼까요? 구멍의 깊이 값은 사용자가 구멍에 대한 깊이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멍에 대한 깊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도면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전체 관통이라는 탭을 이용해서 구멍이 전체적으로 다 뚫어져라, 다 뚫려라. 그렇게 옵션이 체크됐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큰 구멍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큰 구멍에 대한 깊이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작은 구멍에 대한 지름값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미리 보기 형태로 생성되는 구멍에 대한 모양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카운터 보호에 맞는 구멍, 홀 기능 구멍이죠. 드릴 작업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사용자는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도 스케치에서 점을 생성하고 지금처럼 구멍 기능인 드릴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복사라는 기능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 이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거였냐면은 이거였습니까? 직사각형 패턴이라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가로 X방향 또는 세로 Y방향 그 방향에 따라서 개수를 입력하는 복사 기능을 체크했는데 저기서도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직사각형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 기능을 실행합니다. 먼저 물어보는 게 피처인가요? 피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복사시킬 형상이죠. 복사시킬 형상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구멍, 여기서 구멍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업 트리에서 구멍이라는 이 옵션을 요거죠. 이 구멍에 대한 내용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검색기에서 작업 트리에서 구멍을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양을 체크하셔도 클릭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그래서 피처를 선택합니다. 클릭. 두 번째는 방향 1번과 방향 2번을 선택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방향 1번은 가로 방향 X 방향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리고요. 방향 2번은 세로 방향 Y 방향이라고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구멍 자체가 현재 선택한 구멍 자체가 X 방향 쪽으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방향 1번 버튼을 클릭해서 그러면은 방향 1번에 대한 모서리는 어떤 모서리냐? X방향과 관련되는 모서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방향 모서리는 여기 모서리 또는 이 모서리 또는 이 모서리, 즉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방향으로 복사가 된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구멍이 해당되는 화살표가 나타나고요. 이 화살표를 따라서 구멍이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화살표 방향이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값이랑 동일하면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반전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 복사인지 왼쪽 복사인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그 오른쪽 방향으로 복사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개수를 입력하거든요. 이때 개수는
사용자가 선택하는 모서리 방향으로 전체 개수를 나타냅니다. 전체 개수 2개를 나타내는데 그에 따른 사이 간격, 구멍과 구멍 사이의 사이 간격 값을 우리는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구멍이 패턴 모양으로 배열이 되고요. 여기서는 방향 2번, 즉 세로 방향입니까? Y 방향 쪽으로는 복사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방향 2번은 그냥 넘어가도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 2번은 따로 세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패턴 모양으로 구멍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복사하셔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직사각형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삭제는 검색기 또는 작업 트리에서 패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구멍이 삭제가 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만든 구멍을 오른쪽으로 복사할 건데 이번에 쓸 복사는 어떤 복사냐면은 그 옆쪽에 있는 미러, 대칭 복사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의 형상을 다른 쪽으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대칭적으로 복사할 수 있는 미러 기능을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러라는 기능을 클릭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피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시킬 형상입니다. 복사시킬 형상은 구멍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미러 평면, 즉 기준되는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 평면은 이 구멍이 다음 위치로 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중앙에 어떠한 기준되는 형상이 필요하거든요. 기준되는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면이라는 또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평면을 만들고 미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소를 해서 먼저 평면을 만들게요. 취소를 한 다음에 사용자는 평면을 만들 겁니다. 이제 가상의 평면입니다. 스케치할 수 있는 평면 또는 복사할 수 있는 평면 또는 조립을 할 때 조립을 위한 기준 평면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해서 평면을 실행합니다. 평면을 생성합니다. 어떤 평면을 생성할 거냐면은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오른쪽 면을 클릭하고 이어서 왼쪽 면을 클릭하면 오른쪽 면과 왼쪽 면 중앙에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면을 이용해서 형상을 다른 쪽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기능 실행합니다. 미러 기능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복사시킬 피처로서는 아까 생성했던 구멍을 선택하고요. 두 번째 미러 평면을 선택합니다. 미러 평면 옵션을 클릭해 놓고 평면은 좀 전에 만들었던 중간 평면, 중간 평면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만들어진 구멍이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반대쪽으로 복사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는 직사각형 패턴으로 복사할 수 있고 또는 미러 기능을 활용해서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작업은 뒤쪽에 들어가는 벽 모양을 그릴 겁니다. 자, 그 벽을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 벽 모양을 그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벽 모양을 한번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와 유사한 모양들이 기계 부품이나 자동화 부품 쪽에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얘를 작업하는 방법을 잘 익혔다가 다른 쪽에서 그림이 약간만 변형되니까 잘 익히신 다음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리기 위한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 자, 순서는 이렇거든요. 먼저 사용자는 중간에 원 그립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처럼 선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그린 선, 자, 이 선과 이 원은 접선으로 붙이고 이 선과 이 원도 접선으로 구속을 시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선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사용자는 자르기 기능, 자르기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모양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르기로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공정 계획을 잡을 거거든요. 자, 이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스케치 평면은 뒷면입니다. 형상의 뒷면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회전시켜 놓고 2D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뒷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클릭을 했고요. 이 뒷면에다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사용자는 원을 그릴 겁니다. 어디다가?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원 하나 대충 그려놓고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먼저 원 그렸으니까 원에 대한 중심 가로 세로 위치와 원에 대한 크기 치수를 입력할 거니까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왼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가로 위치 값을 입력합니다. 전체 가로 길이가 82니까 절반인 41 치수를 주고요. 이번에는 높이 치수일까요? 높이 치수는 아래 위쪽에 있는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의 세로 위치 값을 입력합니다. 세로 위치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원을 클릭하고 이 원의 지름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자, 지름 치수는 도면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도면상에 반지름 19 나와 있거든요. 반지름이 19니까 지름 값으로 하면은 지름 값을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치면은 처음에 원을 하나 그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양쪽에 들어가는 대각선 작업하겠습니다. 자, 선 그릴까요? 선을 이용해서 첫 번째 꼭지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의 대략적인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ESC. 자, 오른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꼭지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또 다른 점을 클릭해서 키보드 ESC. 그래서 두 개의 선이 서로 간에 접하게 되는 접점 기능, 구속 조건에서 접합, 접선이라는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클릭, 원 클릭에서 두 개의 객체를 접선으로 구속했고 선 클릭, 원 클릭에서 두 개도 접선으로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 자를까요? 자르기라는 도구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삐져나온 두 개의 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도 클릭해서 실제로 3차원인 작업이 될 바운더리만 남겨놨고요. 이 그림이 맞다 그러면 스케치 마무리해서 작업을 끝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스케치를 기준해 가지고 이제부터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돌출 기능을 실행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프로파일, 즉 돌출하기 위한 영역을 잡아라 그러는데 영역은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 내부 영역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돌출 방향을 보는데 돌출 방향은 기본값 방향 뒤쪽이 아닌 반전 버튼을 클릭해서 화살표를 반전시키고요. 자, 세 번째, 이때 두께를 입력하는데 거리 입력하는데 이 거리 값은 도면을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도면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현재 그죠? 이 형상의 두께는 아래쪽에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면은 12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형상을 앞에서 봤을 때가 아니고 뒤에서 봤을 때 형상이 이것만큼 현재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먼저 10만큼 먼저 돌출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만큼 더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돌출 거리 10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원래 형상 기준으로 결합한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결합된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다음은 뒤쪽입니까? 뒤쪽에 또 다른 원을 그려서 아까 두께 12에 해당되는 형상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거냐면은 뒤쪽 면을 선택하고요. 뒤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 그릴 겁니다. 자, 원을 클릭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작업한 원의 중심점, 기존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그리고 기존 원 위에 클릭을 해서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원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의 치수 기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형상 기준으로 두 번째 스케치를 끝냈고요. 스케치를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돌출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돌출 영역은 원 내부 영역입니다. 클릭.
돌출 방향은 현재 나와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하고 그때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원래 형상 기준으로 해서 결합 버튼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쪽에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에 대한 사이즈는 얼마가 되냐면 구멍 치수는 현재 지름이 22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름 22짜리 원 그려서 여기서는 원 그린 다음에 돌출로 잘라 버리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했던 뭐 구멍 기능 스케치에서 점 찍은 다음에 점을 생성하고 구멍 기능 실행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스케치 원 그려서 돌출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시작해서 어디다가 뒷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뒷면에다가 원 그릴 건데 기존에 생성한 원 중심점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원을 그려주고요.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기입할 겁니다. 자, 원에 대한 지름 치수를 입력합니다. 지름 치수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입력을 다 하고 그림을 다 그렸으면은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돌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영역을 원 내부 영역을 선택. 자, 방향은 화살표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반전 방향을 누르고요. 세 번째, 자, 이 구멍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다 구멍이 뻥 뚫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값을 크게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전체 관통 이용해서 한꺼번에 다 뚫어라 이렇게 옵션 잡았고 네 번째, 자, 불린 여사 볼까 부울 관계 볼까요? 원래 형상 기준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잘라내는 거니까 잘라내기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돌출 기능으로 구멍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평면은 아래쪽 구멍을 복사하기 위해서 활용한 기존 평면이니까 이 구멍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작업 트리, 검색기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객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클릭해서 체크를 풀어주면은 해당되는 객체는 화면상에서 사라집니다. 자, 지금과 같이 기존 평면을 작업 평면을 숨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형상에 대한 물성치를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성치 확인하는 방법은 부품이라는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I Properties 선택 그리고 물리적 탭에 가서 지금 이 형상을 사용자가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지 재질을 입력합니다. 재질은 자, 알루미늄 6061 줄까요? 자, 재질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6061 재질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알루미늄 6061 재질을 선택을 딱 하게 되면은 이 모델링 형상은 질량이 0.164kg, 면적이랑 최적이랑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값을 확인해서 지금 주어진 데이터랑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서 제대로 만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모델링 하셨다 그러면 저장을 해서 모델링 파일을 관리했다가 나중에 조립 쪽에서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